네, 반갑습니다. 저 컴퓨터 계열 일본 IT 기업 중 많이 소속 중인 정영철 교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덥다 그죠? 덥고 해가지고 일단 좀 옷을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이미 컴퓨터 계열에 지원한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미 아직 지원하지 않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지금부터 일본 IT 기업 주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듣다가 보면 궁금한 점 있잖아요, 그죠? 수수있지? 그러면 손을 들고 바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면 한 가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자리는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일본 IT 기업 주문이 어떤 말인지 궁금해서 왔잖아, 맞지? 근데 뭐 체면 차리지 말고 또 내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실례가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교수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나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할게요. 청년 취업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해외로 눈을 돌리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맞춤형 교육을 받은 전문대생들의 해외 취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전문대 입학과 함께 같은 반에 편성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 개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일본 IT 기업에 맞춘 교육을 받은 학생 31명 모두가 졸업과 동시에 라쿠텐과 NTT 등 일본 유명 IT 기업에 취업이 확정됐습니다. 일본어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뒤 일하는 모습은 제가 이끄는 팀 안에 모든 팀원들 국적이 다른 그래서 정말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 이 대학에서만 4년간 37명에 불과했던 해외 취업자가 지난해는 87명, 올해는 졸업 예정자 가운데 92명으로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의 외국어 교육을 대거 편성하는 등 해외 취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업을 그것을 실력으로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국내 취업보다는 외국에 가서 자기 능력을 점검한다는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문대마다 해외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3년 전 영상인데요.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컴퓨터 계열에서 이제 일본 IT 기업 준반을 시작한 지가 약 이제 13년째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본 IT 기업 준반을 시작한 지가 13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학생들의 실력은 굉장히 괜찮은데 좋은 제목인데 잘 가르쳐놨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아. 어디서? 국내에서. 그럼 뭐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그걸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채용은요 이렇습니다. 스펙 베이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대기업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서류를 내면 그 출신 대학교 있죠. 거기에 대한 가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토익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뭔가 워킹 홀리데이든지 했던 스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 베이스로 채용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쉽게도 지방에 있는 대학 출신자들은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요 스펙 베이스가 아니에요. 포텐셜 베이스예요. 잠재 능력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차, 2차, 3차로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 4차, 5차, 6차까지.
그리고 재미난 거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막 3년 뒤에 취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입사 지원서에 적는 항목 중에 제일 끔찍하게 뭘 거예요? 걱정되는 거. 무슨 항목이겠어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3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공부했는 것에 대한 뭐가 나오죠? 결과가 뭐죠? 성적이지. 맞지? 그죠? 근데 일본 이력서에는 성적란이 없어요. 신기하잖아.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성적 왜 안 적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느 정도 성장할 건지가 자기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일본 기업은 외국인한테도 오픈을 하고요. 그게 전문대학이든 4년제거든요. 그 4년제 안에서 그 회사의 그 대학의 내밸류 이런 걸 따지지 않고요. 채용을 합니다. 단 그 안에 채용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사실. 근데 아까 우리가 좀 요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해외 취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얻는 장점이 뭘까? 라는 것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점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채용은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진을 선택한 이유가 취업 때문에 영진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취업률이 높으니까. 근데 이 취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내 취업, 해외 취업. 맞죠? 근데 그 위에 또 나눌 수가 있어. 뭐냐 하면 신입, 그 다음에 경력이에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뚫고 가기가 굉장히 문이 좁습니다. 근데 반면에 경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나중에 입사를 할 때, 그때 다시 또 나눠져요. 국내, 해외. 즉, 국내에서 계속 입사 준비를 하시거나 전직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경험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 직군 아세요? 헤드헌터 알고 계세요? 헤드헌터가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이렇습니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교수님도 저도 외국계 기업이 있었는데 외국계 기업이 있으면 채용을 할 때 사람 일에 공채를 안 냅니다. 왜 안 낼까요? 예를 들어서 인텔 코리아에서 채용을 한다. 벌떼같이만 몰려들겠죠. 맞죠? 그럼 그거 앉아가 새벽 듣게 돼.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거 볼 시간 없어. 안 봐요. 그러니까 전부 자원 다 투입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헤드헌터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requirement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술이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에 되는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헤드헌터예요. 그럼 헤드헌터는 자기가 이렇게 풀을 하나 확보를 해요. 즉 자기만의 DB를 만들거든요. 그 DB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골라서 회사에다가 면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면접이 되잖아요. 그럼 헤드헌터는 그 사람 연봉의 30에서 40%를 회사로부터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헤드헌터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안 가져갑니다. 왜? 신조는 넘쳐나거든. 스펙도 좋거든. 근데 외국의 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요구되는 능력 중에 당연히 그 나라 언어를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푸시츠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이니까 일본어를 해야 됩니다. 영어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도 있고 그쪽 분야에 전공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케이스예요. 그 나라에서 일본 경험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가서 교수님 일본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살 필요 없어. 5년잖아. 그 5년 뒤에 일본 왜 가서 선택해? 왜 5년이라 그러면 가서 일단은 3년은 일해야 돼요. 왜 그러냐? 페이퍼 상으로 경력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3년 일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5년 정도는 일해야지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다시 돌아올 건지 한국에서 들고 살 건지.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는 대부분 못 돌아와. 사람이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대. 몇 가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연봉이야. 이 연봉을 맞출 수가 없어. 즉 현재 일본에서 받는 연봉을
한국에 왔을 때 맞춰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선배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억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하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진짜로. 일본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기지죠. 그래서 뭐 대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집 사고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우리 이제 일본 IT 기업 중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IT 기업 중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건데 일본 IT 기업 중반은요. 잘 보세요. 영진전문대학교 안에 계열 12개의 지금은 14개인가? 14개네요. 지금 14개 계열 학과가 있어요. 그 중에 컴퓨터 정보 계열 안에 소속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죠? 계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죠? 왜냐하면 다른 학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열이라는 계열은 학부하고 학과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한 2개 이상의 학과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계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정보 계열 안에는 3개의 전공들이 있고요. 그 전공 안에 웹 데이터베이스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 안에 일본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반은 크게 다시 또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본 IT 기업 중반과 ISF 넷이라는 중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본 IT 기업 중반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쪽으로 빠지고요. ISF 넷은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빠지는데, 이 ISF 넷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회사 이름은요, 일본의 굉장히 큰 회사고, 이 회사하고 우리하고 중국식 교육 협약을 맺어서 입학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거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채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IT 기업 중반에 대해서. 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일본 IT 기업 중반 오세요 하면 거기 일본어 가르쳐 주는데 아닙니까? 아니요. 일본어는요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저희는 일본어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가서 뭐 용역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뭐로 가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갑니다.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자, 그 다음에 게임 개발, 기타 등등 지금 IT 직군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전공 능력과 그 다음에 일본어를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전공과 일본어를 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의 지금 이제 일본 IT 기업 중반의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1학년, 두 번째 뭐죠? 2학년, 3학년. 즉 우리는 3년제 코스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IT 기업 중반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입학할 때, OT 때 선발을 하고요. 선발을 한다 하니까 교수님 검정에 지원했는데 제가 일본 IT 기업 중반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면 저희가 일본 취업반이 뭐좀 깨알 같은 자랑입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까 1학년의 예비반을 3반으로 편성했어요. 즉 이제 우리 정원이 288명이거든요. 1학년이. 그중에 약 한 120명 정도를 1차로 먼저 봤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또 떨어졌어요. 근데 대부분 다 되거든요. 되는데 떨어졌다. 그럼 어때? 남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그죠? 1학기 끝나고 군대 가야 돼. 그러면 자리가 비어요. 비죠? 그러면 다시 뽑습니다. 그 1학기 2학기 때 또 군대 가죠? 또 빠집니다. 자리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입니다. 무조건 기회는 한 번 더. 그러니 그 선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좋습니다. 군대 가서 들어와야죠. 근데 그게 맞아떨어져요. 맞아들이 걱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한 번은 기회가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군대 갔다 왔는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일본 IT 기업 중반을 저희가 1학년 OT 때 선발을 하는데 선발하는 거는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선발합니까? 라고 했는데 2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SPI. SPI가 뭐냐면 일본의 그 삼성 치면 삼성의 사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안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 문제가 어디 가냐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아 진짜요? 이렇게 나와. SPL 시험이 100점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 점수가 있어요. 50점. 그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100만 원이 있어. 뒷코트가 지금 100만 원이야. 이거 10%, 15% 세일을 했어. 그럼 이거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푸셔야 되잖아요. 산수예요, 산수 초등학교. 근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겁니다. 맨날 교수님하고 맨날 그래요. 내가 왜 일본에 취업하고 싶은지, 왜 영진에 들어가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SPL 인적성 검사 신청 명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 IT 기업 중반 1학년 때 세 반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 반은 어떻게 되느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3학년 때까지 공립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도 전용 강의실이 생기고 자기만의 자리가 생기고 자기만의 PC가 지급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학습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 뭘 하느냐? 일단 일본어. 여러분도 이런 분도 있죠. 교수님 저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될까요? 어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뭐 일본어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가점을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1학년 때는 정규반이었다가 2학년 1학기 때 일본반에 들었어.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 근데 얘가 독특한 취미가 있어. 교수님,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밟고 올라가는데 희열을 느낍니다. 이렇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농담 아니고 걔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어떻게 됐냐면 우리 그 일본 IT 기업 중반에서 1등하고 소프트뱅크에 취업했어. 그래서 일본어 몰라도 돼. 진짜야. 모르니까 와서 교육 받으라고.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그 일본어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데 1학년 때는 여러분들한테 흥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일본어 교육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잘하고 있냐 하면요. 교육 과정이 있죠. 수업에 보통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영어를 우리가 빼버렸어. 왜냐면 지금 주어진 시간은 3년이야. 3년 안에 지금 일본 대기업이 취업시켜야 돼. 어떻게 해? 맞죠? 그러다 그걸 빼버리고 거기다 뭘 집었냐? 일본어를 집어넣었어요. 일본어 한자, 일본어 회화. 그리고 특강을 걸려요. 특강이요? 괜찮아요. 이게 학교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특강을 또 일본어를 교육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해서 일본어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요. 당연히 전공 취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공이 중요할까요? 일본어가 중요할까요? 전공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처음에는 일본어가 중요해요. 처음은. 왜냐하면 일단 면접을 봐야 되잖아. 맞죠? 일본은 당연히 잘해야 돼요.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3년 동안 공부하면 다 해. 면접을 봐야 되잖아. 면접 보고 난 다음에 가서 2년차, 3년차 되면 뭐야 돼요? 실제로 개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공이 그때서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공이 더 중요하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일본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어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전공도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어도 잘하고 전공도 잘하면 돼요. 일본은 좋은 기업을 잘해요. 그래서 전공 수업을 하는데 전공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흥미를 붙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줄까요? 한번 집중을 해줄까요? 3번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시간관리와 학습법 있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일본 IT 기업 주문 치면 네이버에 뭐라고 나와요? 찾아봤을 거 아니야. 야자합니다. 혹시 야자한다는 얘기 본 적 있는 사람들은? 봤구나. 일단 먼저 거부감부터 내기 시작하지, 맞지? 뭐야? 영진고등학교 4학년도 아니고 왜 또 야자야? 라고 생각하잖아. 그지? 솔직히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봤을 때, 굳이 야자를 왜 하다가, 그렇구나. 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수님이 옛날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우리 회사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코어 타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코어 타임을 해서 그때는 전화고 뭐고 아무도 안 해요. 딱 해서 집중 근무 시간이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일만 딱 하는 거야. 그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일단 우리 학생들을 보니 야자를 시켜놨는데 안 찾아가지고 딱 보는데 공부를 하는데 네이버 가서 한자 찾다가 옆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라? 이 친구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봤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러니 당연히 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으면 자 오늘은 무슨 공부 오늘은 내일 무슨 공부 하는데 그대로 잘 지켜졌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자기가 한 시간에 얼마나 분의 양의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자기 나름대로 가리게 됩니다. 근데 계획을 잡아봤자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무의미한 계획이야. 한 시간 동안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계획을 잡아. 근데 이게요 문제는 뭐냐 회사가 똑같거든요. 회사 가서 일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중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얘들아 우리 50분만 집중하자. 실제로 야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면요 7시부터 7시 50분까지거든요. 7시부터 7시 50분까지야. 그리고 그때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마.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마. 그런 다음에 앉기 전에 목표를 세워. 이 50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일본어 한자 몇 개를 배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요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자를 무조건 잡아놓고 붙잡아놓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시간 계획을 여러분들이 수립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요게 1학년 때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2학년 때요. 이게 여러분들 일본어 실력이 컨턴 점프를 해요.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1학년 때 기본적인 문법을 다 배우죠. 그럼 2학년 때 여름방학 때 현지 학기제를 갑니다. 어디로? 후쿠오카. 몇 주 동안? 6주 동안. 교수님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 3분의 1을 학교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3분의 1만 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후쿠오카에 가서 집중식 일본어 교육, 일본어 시켜놓으면 어때요? 학생마다 지금 레벨이 다 틀리지, 맞지? 그럼 어떻게? 그걸 다 레벨별로 쫙 해서 분반해가지고 선생님 숫자가 한 반에 15명 넘어가면 돼. 15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마다 학생 숫자가 15 미만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거기 가서 문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학년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내년에 교수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알아. 원래 힘들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러니까 힘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내년에 후쿠오카 현지 학기제가 있지 않니? 왜? 후쿠오카 현지 학기제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놀러 가자. 아, 놀이 최고야. 거기서 무슨 일본 공부를 해. 놀아. 근데 몇 끼리 놀지 말고 일본 사람하고 놀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진짜 많이 그래요. 계속 왜 일본어 1학년 동안 배웠잖아. 머릿속만 놀지. 근데 입으로 안 나와.